간단해 보이지만 약입니다. 나는 겨우 60살인데 발이 말을 안 들어. 그 주식 덕분에 이제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묵직하고 두 발이 약간 붓고 침대에서 일어나 벽을 짚어야 겨우 설 수 있었던 적 있나요? 아파트 단지를 몇백 미터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거나 다리가 저리고 피곤해서 잠시 앉아 쉬어야 했던 적은요? 요즘 들어 유난히 목이 자주 마르고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고 피부가 예전보다 건조하고 주름이 늘었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한국의 60세 이상 대부분이 한 번쯤은 그냥 지나쳤던 침묵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목덜미를 5분만 따뜻하게 마사지하면 혈류가 머리로 원활히 흐립니다. 아침에 손발이 저리고 뻣뻣한 건 목과 뒷덜미를 제대로 씻지 않아 그 부위에 혈관과 신경이 굳어지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2%가 하체 혈액순환 저하를 겪고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순환 저하가 단순히 다리가 무겁고 저리거나 붓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 불면,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심하면 낙상과 골절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속 흐름을 다시 깨우는 하루 한 번의 간단하지만 올바른 행동만 꾸준히 해도 몇 주 만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머리까지 맑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등은 세정이 가장 어려운 부위입니다. 깨끗이 해야 가려움과 감염을 맞을 수 있습니다. 등에 가려움이나 가벼운 발진,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건 손이 잘 닿지 않는 부위에 땀과 피지가 쌓여 노년층에서 세균이 가장 쉽게 번식하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내과 의사 박지훈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그중 한 분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김혜자 어르신, 76살, 습하고 흐린 어느 가을 오후, 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작은 체구의 어르신이 아들의 팔을 꼭 잡고 들어오셨습니다. 말투는 느리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요즘은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요, 선생님. 일어서려면 꼭 벽을 잡아야 해요. 제가 자리에 앉으시라 하고 손을 잡았는데 손끝은 금속처럼 차갑고 관절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서너 번, 많게는 네다섯 번씩 소변을 보러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소화가 안 되며 가끔은 자기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가 두 번이나 넘어졌어요.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지만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몸은 때때로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서서히 식어갈 뿐입니다. 제가 진찰을 해보니 맥은 비교적 안정돼 있었지만 종아리 피부는 차갑고 무릎 뒤 오목한 부위는 약간 부어 있었으며 목과 뒷덜미는 굳어 있었고 말초 혈류 반응도 느렸습니다. 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급성 질환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져 몸이 서서히 얼어붙는 상태였습니다. 심한 통증은 없었지만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손발 마사지 자주 하세요? 아니요. 괜히 잘못하면 더 나빠질까 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약도, 기구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딱 5분, 자신의 욕실에서만 하면 됩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반신반의한 얼굴로 물으셨죠. 욕실에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이 열리고 그때 올바른 부위를 풀어주면 막혀있던 순환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제대로 하면 더 깊이 잠들고 소화도 잘 되고 어쩌면 그 지팡이도 필요 없게 될 거예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림프 순환이 막혀
면역이 떨어집니다. 아이수, 목욕 후에 유난히 피곤해지는 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처럼 림프절이 많은 부위를 제대로 말리지 않아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의자 옆에 기대둔 나무지팡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눈빛 속에 작은 희망을 띠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딱 5분만 순서를 꼭 지켜서 하세요. 피부염이나 심한 정맥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수첩에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손바닥 무릎 뒤 오목한 곳, 사타구니, 뒷덜미, 명치. 제가 생명력의 5관문이라고 부르는 부위들입니다. 저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꾸준히 하면 몸이 다시 자기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겁니다. 첫 진료가 끝났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어르신 마음속에는 작은 햇살이 비친 듯 했습니다. 사흘 뒤 어르신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매일 저녁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직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잠이 좀 더 잘 와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몸은 다시 리듬을 배우는 중이에요. 열흘 후 다시 내원하신 어르신의 얼굴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고 다리 부기도 줄었어요. 밤에 깨는 것도 줄었어요. 진찰해보니 맥은 고르고 피부는 따뜻해졌고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기뻤던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이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 다시 오신 날, 이번엔 아들의 부축 없이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팡이는요? 어르신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집에 두고 왔어요. 정말 안 써도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양웨이 씨, 그날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진료실 창가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살이 거울에 반사되고 어르신은 허리를 곧게 펴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 5분 올바른 방법으로 한 번의 목욕이었을 뿐입니다. 따뜻한 물 한 줄기로 수많은 환자들이 다리의 힘과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김혜자 어르신 그리고 수십 명의 환자분들이 다시 다리에 힘을 얻고 밤새 숙면을 하고 통증과 뻐근함이 줄어든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건 바로 따뜻한 물과 아주 간단한 손동작만으로 이루어진 온수순환 마사지입니다. 이어서 제가 직접 안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단 5곳만 올바르게 자극해도 몸속 순환이 다시 깨어나는지 하루 5분 단계별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심장병, 당뇨, 정맥류가 있는 어르신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의사항 모두 간단하고 약도 필요 없으며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몇 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욕실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잠, 기억력, 그리고 당신의 다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목욕 요법을 시작한 첫 주, 김혜자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 매일 밤 자기 전에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아직 큰 변화는 없는데 몸이 예전보다 금방 따뜻해져요.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김어르신. 결과를 서두르지 마세요. 몸은 다시 자기 리듬을 배우는 중이에요. 몸속 흐름은 억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초대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순서를 짚어드렸습니다.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작은 실수를 해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손바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곳엔 수천 개의 감각신경이 모여 있으니까요.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서 손바닥을 약 30초 정도 물로 감싸듯 적신 뒤 두 손바닥을 천천히 문질러 살짝 저릿한 느낌이 들 때까지 이어갑니다. 그 다음엔 팔 안쪽을 가볍게 두드리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마치 잠든 기계를 깨우듯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동작은 손끝에 미세 혈관을 열어주고 감각 신호를 뇌로 활발히 보내줍니다. 손이 따뜻해지기만 해도 심장 박동과 혈압이 조금 안정돼요. 그 순간 몸의 긴장을 풀고 소화를 돕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손 다음은 무릎 뒤 오목한 부위, 즉 오금입니다. 이곳에는 림프절과 굵은 혈관이 몰려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무릎 뒤쪽에 약 30초간 흘려보낸 뒤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 두 엄지손가락으로 오금의 가장 깊은 가운데 지점을 작게 원을 그리듯 눌러줍니다. 이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맥박이 살짝 뛰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 후에는 오금에서 시작해 허벅지 위쪽 방향으로 약 20번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마치 따뜻한 물기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듯이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세게 누르지 마세요. 힘보다 중요한 건 리듬과 따뜻함입니다. 천천히 숨결에 맞춰 눌러주세요. 림프는 느리지만 꾸준히 흐립니다. 사타구니 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어르신이 전화로 물으셨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답했죠. 여기는 다리 쪽 림프가 모이는 큰 교차점이에요. 림프의 흐름은 혈액처럼 빠르지 않아요. 따뜻한 손바닥을 그 부위에 대고 호흡에 맞춰 가볍게 눌렀다가 놓는 식으로 배 쪽 안으로 천천히 쓸어주면 됩니다. 느릴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사타구니 부위에 리듬 있는 움직임이 정맥 혈류 회복과 다리 부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나이가 든 분들에게 더욱 중요하죠. 따뜻한 물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손의 움직임은 펌프처럼 순환을 도와줍니다. 하체 세 부위를 마친 뒤 어르신은 뒷목경왕부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뻣뻣하다고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부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드렸죠. 따뜻한 물을 목 뒤로 약 1분간 흘려보내세요. 그 다음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고 앞으로 살짝 숙이는 동작을 5번 정도 하세요. 물을 닦아낸 뒤에는 두 엄지손가락으로 뒷목에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곳까지 부드럽게 쓸어 올리고 그 다음 양 어깨 쪽으로 바깥 방향으로 쓸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귓볼 뒤 움푹 들어간 부위, 한국에서 풍지혈폰치쉐이라 부르는 곳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5번 가볍게 눌러줍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하고 나니까 목이 훨씬 가벼워지고 머리도 덜 무거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뇌로 올라가는 주요 혈관이 바로 이 부위를 지나거든요. 목이 풀리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기억력, 수면, 심지어 기분까지도 좋아집니다. 마지막은 명치 바로 아래 상복부 부위, 즉 상완부, 상복부, 상위전입니다. 이곳은 복부 자율신경의 조종센터라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명치 아래 부위에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1분 정도 흘려보내세요. 그 다음 부드럽게 닫고 따뜻한 두 손바닥을 배 위에 얹으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천천히 올라오고 내쉴 때는 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세요. 이걸 10번 반복하면서 어깨의 긴장도 함께 풀어주세요. 그리고 덧붙였죠. 배가 숨 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위 간장이 조화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동작은 뇌에도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 숙면을 돕습니다. 열흘쯤 지나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머리가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며칠째 밤에 4시간씩 한 번에 잤어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노년기에 4시간 연속 숙면은 정말 큰 진전이니까요. 둘째 주가 되자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오후엔 다리도 덜 당겨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집 주변을 15분 정도 산책하시고 목욕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간으로 유지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건강은 극단적인 노력보다 꾸준한 리듬에서 옵니다. 세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지팡이는 없었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한결 단단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젠 손잡이 안 잡고도 문턱을 오를 수 있어요. 밤엔 한 번만 깨요. 마닌 진찰 결과 발목 부종은 거의 사라졌고 종아리 피부는 따뜻하고 혈색이 돌았으며 목의 가동 범위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김 어르신. 앞으로 6주만 더 유지하세요. 단,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목 뒤를 1분만 앓아도 두통과 뇌연료 장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 가벼운 두통이나 뒷목이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건 두피와 목덜미를 제대로 씻지 않아 모공이 막히고 머리 쪽 혈류순환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김 어르신께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이병호 어르신, 72살,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 상복부와 손바닥 마사지를 한 달 꾸준히 하신 뒤 이제는 5시간 연속으로 주무십니다. 또 한 분, 최은경 어르신은 항암 치료 후 다리 부종이 심했지만 지금은 혼자 마트까지 걸어가십니다. 사람마다 회복의 속도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자신의 몸을 따뜻함과 호흡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 어르신의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피곤하면 세부 이만, 피부가 붉거나 자극이 생기면 이틀 휴식, 어지럽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 후 연락,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의학은 정직해야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스스로 잘 움직이게 도와주는 단순한 습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진료가 끝나기 전 김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목욕할 때마다 내 몸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 몸의 소리를 진심으로 들으면 몸은 반드시 대답해 줍니다. 그날 밤 진료실 불을 끄고 합정역 근처 개천가를 지날 때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김 어르신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밤 그분의 피부 위로 떨어지는 따뜻한 물방울 하나하나를. 결국 어르신을 치유한 건 물도 손길도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 호흡, 그리고 꾸준함. 우리는 늘 거창한 치료법을 찾지만 어쩌면 진짜 회복은 따뜻한 수증기 속 조용한 5분. 그 시간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먹으면 항상 배가 돌처럼 딱딱해요. 3번이나 위내시경 했는데 다 정상이라네요. 초겨울 아침,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내던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한재민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마른 체구의 남자였고 식사 후마다 배를 감싸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요. 배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위내시경만 3번 했는데 다 정상이라네요. 그의 눈빛엔 피로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몸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손발이 자주 차갑지 않으세요? 늘 그렇죠. 밤에 누우면 손이 얼음 같아요. 저는 시술실로 그를 데려가 따뜻한 물이 흐르는 수도 밑에 손을 넣게 했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몇 초 후 손등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해보세요. 손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열리고 몸은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럼 위장이 덜 긴장하고 더부룩함도 줄어요. 몸이 전투 모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에게 첫 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충분히 적신 뒤 저릿할 정도로 문지르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한 지점, 합곡혈 허구쉐를 가볍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몇 분만 해도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이 한결 차분해질 거예요. 한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진짜 이완은 약이 아니라 손끝에서 오는 거군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속이 하나도 더부룩하지 않아요. 어젯밤엔 네 시간이나 푹 잤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잃었던 기쁨을 되찾은 아이처럼 밝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더했습니다. 이번엔 명치 아래 상복부에도 따뜻한 물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하면서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말했죠. 그렇게 하면 위장뿐 아니라 뇌도 함께 쉬게 됩니다. 그 무렵 저는 썸이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68살, 기억력이 떨어지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목은 나무처럼 굳어 있다고 하셨죠. 뇌 MRI도 정상, 각종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늘 안개 낀 것 같아요. 무엇을 하려다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그게 뇌혈류 저하와 목 근육 긴장이 함께 온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뒷목 관리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1분간 목 뒤에 흘려보내고 머리를 천천히 끄덕이기 5회, 좌우로 기울이기 5회, 그 후 엄지손가락으로 목 뒤에서 머리카락 시작 부분까지 쓸어 올린 뒤 양 귀 뒤 움푹 들어간 곳 풍지혈폰치쉘 5번 가볍게 눌러주게 했습니다.